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컨설턴트 함소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효과적인 선행 연구의 시작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 함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퀵 서치를 통해서 좀 손쉽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근하는 법,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관심 논문을 꺼내서 읽으실 수 있는 코페르니오, 그리고 연구 성과 관리와 네트워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퍼블런스까지 세 개의 프로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소개를 드리면 1950년대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저널 세계화를 시작하여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저널 선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 저널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 중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코어 컬렉션, SCI급 영향력 있는 논문을 보실 수 있는 코어 컬렉션 이외에도 지역별 데이터와 그리고 전문 분야별 데이터 그리고 특허까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와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인용 정보를 100% 수록을 하고 있고요. 인용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기본 검색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를 사용해 보신 사용자분들이라면 이렇게 되게 많이 보셨을 화면이에요.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은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른 프로덕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버튼이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글자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코어 컬렉션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어떤 검색을 하실지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 있는 검색창, 지금 예시로 퀀텀 다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따옴표와 같은 연산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어디에서 검색을 하실지 검색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이외에도 저희가 19개의 다양한 검색 필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는 토픽과 저자라든지 토픽과 연구기관 이렇게 검색 그 필드를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행을 추가하실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항상 검색을 하실 때 좀 의문이 드시면 검색 도움말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검색창 아래에 보시면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최근 5년, 연 2개, 최근 4주, 2주, 그리고 현재주 또는 사용자 지정 연도 범위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19개의 검색 필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개의 검색 필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문명으로 타픽으로 되어 있는 검색 필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과 키워드에서 검색하는 필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확장된 연구 기관명으로 되어 있고 오가니제이션 이넨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 검색 필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연구 기관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 인덱스 중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저자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실 때 소속 기관을 오타를 내셨던가 아니면 최근 기관의 이름이 바뀌었던가 이런 것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일일이 코렉션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검색 필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장 많이 쓰시는 세 개의 부을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 or와 not이 있고요. and 같은 경우에는 A and B라고 해서 A와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A와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or 같은 경우가 A, or B라고 해서 A 또는 B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 그리고 not 연산자는 A, not B라고 해서 A가 검색된 것 중에서 B는 빼주세요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부울 연산자 이외에 저희가 기호 연산자를 7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따옴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지금 찾고 싶으시다 하실 때 사용되는 연산자이고요. 예시를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의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띄어쓰기가 포함이 되어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논문을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때 따옴표가 없었을 경우에는 Artificial이라는 단어와 Intelligence가 모두 있는 논문들은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 표시, 스타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자 이상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먼저 보시면 카본의 앞뒤에 스타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하이드로카본과 폴리카보네이트를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카본의 앞에만 스타 표시를 하셨을 경우에는 하이드로카본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스타와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좀 설명을 드리면 한자 이하의 글자 수가 포함된 단어 검색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 O와 R 사이에 달러 표시를 했을 경우에 U자가 포함되지 않은 컬러와 U자가 철자가 들어간 컬러 두 가지를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달러와 물음표의 차이점은 달러는 한자 이하이지만 물음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글자가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오블라스트라고 하고 여기 사이에 물음표를 넣었을 경우에는 엔토블라스트와 엔도블라스트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다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니어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니어 연산자와 엔드 연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 간에 특히 A and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니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A, 니어,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최대 15개의 단어까지만 있는 경우 거리를 좀 좁힌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니어 연산자를 좀 더 범위를 더 좁히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A에 니어에 슬러시에 숫자를 넣고 B라고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 이하의 단어가 그 사이에 있는 경우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예시에 보면 커피트리가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트리 사이에 니어에 슬러시에 E를 붙였을 경우 그냥 커피 트리와 함께 커피 쉐이드 트리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피 위드 마랑고 트리 해서 단어가 2개 들어간 것까지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아래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명 및 주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다른 검색 필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AND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균관 대학교를 예시를 했고요. 성균관 유니브에 쌤 수원을 했을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서만 나온 논문을 검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통해서 특정 주제 검색을 하셨을 때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 값이 많게는 10만 단위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좀 적으면 몇천 개의 단위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검색되어진 검색 결과를 범위를 좁혀가서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해서 범위를 좁혀가서 정말 나에게 꼭 맞는 논문만 찾아보고 싶으실 때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필터를 지금 다 펼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 것만 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의 소분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2019년도에는 3개의 분야가 추가가 되어서 총 254개의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된 3개의 분야를 보시면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요. 리저널 앤드 어반 플래닝 그리고 디벨롭먼트 스터디즈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개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플래닝 앤 디벨롭먼트로 되어 있던 것이 이 분야가 사라지고 2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박스에 있는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고 계시는 기관에서 전문 보기만 가능한 논문만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무조건 오픈 액세스 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기관의 저널을 어떤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지의 그 상황과 관계없이 무료로 전문을 모두 볼 수 있는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연구 분야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류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 150여 개의 분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세계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SCIE, SSCI, AHCI, CPCI, BKCI, ESI로 분류되는 세계인입니다.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세계인만 보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등록하기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DB를 가셔서 학술 DB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의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실 때 해당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넣으셨을 때 이메일로 코드 값이 가게 되고 그 코드를 넣으시면 이렇게 등록 서식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데모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데모는 특정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필터를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좁혀가서 나에게 꼭 맞는 논문을 찾는 방법,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서 최신 연구 논문을 받아보는 방법, 이렇게 큰 4개의 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로 접속을 다 해주시면 저는 지금 접속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로그인 정보가 있고요.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상단부터 보여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 JCR, ESI, 엔드노트, 퍼블런스, 코페르니오 이렇게 다른 프로덕트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퍼블런스와 코페르니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에 퍼블런스와 코페르니오 교육에서 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아래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오늘은 보시면은 핵심 컬렉션, 코어 컬렉션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검색으로 되어 있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과 어느 범위에서 검색을 하실지 이렇게 검색 필드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검색 필드 중에서 저는 확장된 연구기관명은 한번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검색창 아래에 세계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관을 선택합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 지금 확장된 연구기관명으로 등록된 기관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 또는 숫자 순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쭉 보시면 스탠포드라는 단어가 주소에 들어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고 왼쪽에 D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상세 정보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자분들이 어떤 오타를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다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여기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에 회색 상자에 아래에 선택하신 기관을 검색 화면에 확장된 연구기관명 필드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들어가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확장된 연구기관명에서 스탠포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의 논문을 볼 것이냐라고 뜨는데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모든 범위는 1900년부터 2019년도까지고요. 지금 구독하고 지금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그 과거 연도는 좀 차이가 많이 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으로 설정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논문 결과를 보면 지금 63,000건 이상의 논문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주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뒤로 가기가 되고요. 이렇게 닫으시고 이번에는 주제로 검색 필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기간은 최근 5년으로 두고 아래 보시면 바로 아래 추가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제가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던 SCIE, SSCI, AHCI, CPCI 2개 분야, BKCI 2개 분야, ESCI까지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하고 주제에서 저는 오늘 에어 폴루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에어 폴루션이 들어가 있는 것만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먼저 검색 결과가 23,000건 이상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검색 범위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필터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도 가운데 창을 보시면은 결과 내에서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rong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 23,000건이 넘는 논문들 중에서 주제에 wro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검색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검색 범위를 좁히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 이제 필터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면은 해당 분야에서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Highly Cited Paper라고 영어로 부르고 있고요. ESI 기준 22개의 연구 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출판된 논문 중에서 사이테이션이 상위 1%인 논문을 저희가 Highly Cited Pap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불꽃 모양의 해당 분야에 대해 화제의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문명으로는 핫페이퍼라고 부르고 있고요. Highly Cited Paper와 마찬가지로 ESI 기준 22개의 연구 분야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 최근 2개월 동안 상위 0.1%의 사이테이션을 받은 논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필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베이트에서 그 다른 제품의 인사이트를 구독하고 계신 기관이지만 이 필터가 연동이 돼서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유열람제라고 해서 기관의 저널 구독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전문을 볼 수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관련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 그리고 출판 연도가 제가 지금 최근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9년도가 보이고 있고요. 이게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범위 재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에어 폴루션이 지금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고 2017년 5월 13일에 이렇게 노란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 폴루션은 제가 주제 검색을 한 거고요. 범위 재설정을 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검색된 논문이어서 거기에 걸린 거라서 검색에 해당된 필터라든지 검색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나눈 250여 개의 연구 분야의 소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에어 폴루션이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추가 옵션 값을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의 논문이 에어 폴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판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도 해당 분야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범위 재설정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가운데에 지금 원콜로지로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클릭을 해서 얘를 빼보고 싶습니다. 제외 버튼을 누르셨을 경우에는 해당 그 필터에 해당하는 논문은 빼고 본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 값을 클릭하셨을 때는 그 필터를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문서 이용의 아티클, 프로세싱 페이퍼, 리뷰, 미팅 앱스트랙트, 에디터리얼 머터리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오늘은 저는 아티클만 선택해서 범위 재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문 수가 9,700건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연구비 지원기관, 저자, 학술 지명, 모두 보기 옵션을 클릭하시면 오픈 액세스, 도서 시리즈, 기타 등등의 다른 필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책임 같은 경우만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특히 SCI, SSCI, ESCI에서 이렇게 찾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 값을 클릭했을 때는 다른 색인까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검색된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논문이 1번부터 쭉 9,704번까지가 있을 텐데 어떤 수로 정렬을 했는지를 보시면 가운데 결과값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 기준에 날짜, 인용 횟수, 이용 횟수, 연관성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어를 클릭하시면 다른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날짜를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최근 거부터
그리고 인용 횟수를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사이테이션 숫자에 따라서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검색된 기본 화면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를 보여드리면 제목, 저자, 그리고 저널에 관한 정보와 출판 날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초록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초록의 전문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논문이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에서 몇 번 인용이 됐는지 인용 횟수, 그리고 이 논문은 화제의 논문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으로도 분류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용 횟수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자세한 논문에 관한 정보를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논문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들어가서 보면 제목과 전체 저자 정보와 그리고 리서처 아이디와 오키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리서처 아이디와 오키드 번호가 있는 경우에 그 저자들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리서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퍼블러스 프로필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널의 정보, 저널의 호 페이지 정보까지, 그리고 DOI와 출판 날짜 문서 유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 저널 임팩트 팩터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해당 저널에 이렇게 좀 어두운 상자 안에 보시면은 2017년도 가장 최근 JCR의 그 저널 임팩트 팩터와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그리고 JCR에서 해당 범주 내에서 임팩트 팩터 순위, 4분위 수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박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JCR을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만 연동이 돼서 보이시고요. 이제 JCR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해당하는 부분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초록,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키워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키워드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자 키워드와 키워드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저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자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실 때 키워드를 쓰신 거, 근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제 키워드 플러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색이 된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을 분석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해주는 추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신 저자의 정보와 그리고 저자들의 연구 기관명 및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해당 논문이 작성되는데 지원이 된 연구비 지원 기관과 선정번호 같은 경우에도 기입이 된 경우에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쭉 보시면은 식별 번호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논문에 부여한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펀메드 아이디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인용 문헌 같은 경우는 해당 논문이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한 참고 문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제목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그 참고 문헌에 해당 논문을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논문의 인용 횟수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다시 쭉 올리셔서 오른쪽에 인용 네트워크 설명을 드리면, 해당 논문은 총 410번의 인용 횟수가 있었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이면서 핫 페이퍼입니다. 여기 숫자 410을 클릭을 하면 그 이전에 검색했던 논문을 인용한 410편의 논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전 처음에 검색해서 자세히 보기를 했던 논문을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른 연구들, 후행 연구를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셔가지고요.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바로 인용수 밑에 인용 알림 만들기라고 해서 종 모양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인용 알림 만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알림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인용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이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메일 형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인용 알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논문이 인용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까라고 궁금하시거나 하실 때 인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논문에 모든 인용 알림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인용이 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지금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된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는 코어 컬렉션 이외에도 전문 연구 분야라든지 지역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코어 컬렉션 이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이테이션이 된 것까지 넘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용 문헌 아래에 릴레이티드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 릴레이티드 레코드를 설명을 드리면 관련 문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2,000건이 넘게 보이는데 바로 이전에 검색했던 논문에 그 논문의 참고 문헌이 36편이 있었는데 그 36편의 참고 문헌을 하나 이상 공유하고 있는 논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검색한 논문의 이전 논문,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것들을 기준으로 같은 선행 문헌을 보고 어떻게 다양한 현재 연구가 됐나라는 그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티드 레코드를 보실 수 있고 가장 최근 인용한 사람들의 정보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하기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그 이용 횟수가 이제 처음 검색된 화면에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논문의 전문 보기를 클릭하셨거나 또는 엔드노트 등의 다른 기타 프로덕으로 내보내기를 하셨을 경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용하기이고 웹 오브 사이언스 이용 횟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레코드는 SCI2에서 지금 출처가 나왔고요. 스크롤을 쭉 올려서 보시면 인용 네트워크 박스 위에 9704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은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해당 논문을 내가 바로 엔드노트에서 참고 문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엔드노트 온라인에 저장이라든지 이거 누르실 수도 있고요. 이 논문이 내 논문이다. 그리고 나는 리서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리서처 아이디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프워크에도 저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퍼블런스의 청구 인용 추적을 이렇게 누르셨을 경우에는 퍼블런스를 다시 여기서 좀 한번 언급을 드리면 퍼블런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어 리뷰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논문이 내가 피어 리뷰를 했다라고 하실 때는 퍼블런스에다가 이것을 인용을 추적하기 위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 저널사의 확인을 통해서 퍼블런스의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 란셋에 나왔네요. 그럼 란셋에 나는 피어 리뷰를 한 번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검색 결과로 돌아가기를 웹 오브 사이언스 글자 아래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 결과가 있고 제가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가운데에 제목 위에 보시면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같은 게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랍다운을 해서 보시면은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던가 리서처 아이디, 퍼블런스 그리고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라든지 레이프워크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여기 박스 왼쪽에 보시면 OK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의 서지 정보를 한 번에 5,000개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코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레코드 컨텐츠를 상세 보기 인용 문헌까지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 파일 형식은 윈도우를 쓰시는 분 또는 맥을 쓰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일로 내보내기를 특히 다른 파일 형식으로 하실 때는 한 번에 500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림 설정을 알려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특정 논문이 인용이 될 때마다 알림을 받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알림은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인용 알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글자 아래에 검색 결과값
밑에 보시면 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지금 에어 폴루션으로 검색을 했으니까 여기를 에어 폴루션 이렇게 제목을 하실 수 있고요. 설명은 또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하실 수 있고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알림 형식 그리고 제목, 저자, 제목 출처 아니면 초록까지 받아보실지 그리고 알림 설정 기간 같은 경우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메일 알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리가 검색이 새로운 게 검색되지 않더라도 매일 알림을 받는 거고요. 매주는 일주일에 한 번, 매월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으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알림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마지막 알림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들께서는 특정 저널을 또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 저널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간이 됐다라고 하실 때 계속 그 저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는 없고 그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요 마크 아래에 보시면 검색 및 알림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저장된 검색 및 알림이 방금 보여드렸던 검색 쿼리 검색된 것을 알림을 받으시는 거고요. 인용 알림 같은 경우가 특정 논문이 인용될 때마다 학술지 알림이 저널이 새로 이슈가 발간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3개의 저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외의 저널은 없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박스 그래프에 표에 오른쪽 에 보시면 학술지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스 나노로 검색을 해서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악스 나노가 뜨게 되고요. 왼쪽 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선택사항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악스 나노가 이제 알림 상태를 보시면 만료가 2020년 3월 21일 1년 동안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갱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알림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기를 해서 보시면 이번에는 키워드 검색도 했고 알림도 설정을 했고 필터 적용도 했으면 결과를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결과 값들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결과 분석과 인용 보고서 만들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된 결과들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 저자가 누가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많이 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인용 보고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04개의 논문이 인용이 얼마나 됐고 인용된 논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과 분석부터 보면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국가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설정이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가로 되어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9,704개의 논문을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막 나눠봤더니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래프의 왼쪽에 보시면 시각화 트리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막대 그래프 타입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을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10개 이렇게 줄여서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에어 폴루션과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했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아티클 타입 중에서 온콜로지 분야는 뺐다가 지금 현재 필터를 적용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 분야가 엔바이러먼탈 사이언스고 4,456개 분야네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나온 논문을 레코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4,456개의 해당 논문을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다시 누르셔서 보시면은 이제 연구 분야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내용을 이전에 처음에 되어 있었던 국가별로 어느 국가에서 많이 있는지 또는 확장된 연구 기관명 이렇게 분석 주제를 왼쪽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드랍다운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은 표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표도 검색된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확장된 연구 기관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코드 수, 문서 수가 많은 것부터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표 바로 위에 보시면 정렬 기준이 레코드 수인데 선택한 필드일 수도 있고요.
표시는 50개가 아니라 10개만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10개를 하시고 이때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10개만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표 아래에 표 형식으로 표시된 데이터 행 또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용보고서 만들기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마크 아래에 보시면 인용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9,704건의 그 논문에 대해서 인용보고서를 만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검색된 논문에 대해서 인용이 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H인덱스랑 그다음에 항목당 평균 인용수도 보일 수 있고 9,704개의 논문은 현재까지 인용수가 31,835번이 됐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뭐 논문당 해당 검색된 논문은 3개, 4개 이렇게 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된 17,952개고 이거 클릭하셨을 때는 그 검색된 논문들을 인용한 논문들까지 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연도별 인용수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퀵 서치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알림 설정을 했을 때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픽으로 멀티포럴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한 결과고 메일 알림을 했을 때 이렇게 오늘은 11개의 새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검색된 논문 리스트 11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시에 지금 제가 설정한 것은 논문의 제목, 저자, 그리고 저널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록도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퀵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퀵서치는 크롬의 웹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 크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떴을 때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에서 검색을 하실 때 주제 필드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연산자를 활용하실 수 있고 기관에 구독하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네이처가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 네이처 홈페이지에서 이제 크롬 상태에서 이렇게 논문을 보시다가 지금 이게 궁금하다 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서치 웹 오브 사이언스가 뜨게 되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걸로 제가 지금 퀵 서치를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크롬 웹 스토어에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연산자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표를 하고 이번에는 나노 파티클이 되어 있으니까 나노 파티클로 제가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네, 이게 오류가 살짝 생겼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단어를 제가 멀티페로이그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요거는 한 단어 하나여서 다운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10,000개의 논문이 검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바로 보기도 가능하시고 또는 네이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라든지 기타 다른 저널을 이렇게 크롬을 이용해서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처음에 있는 그냥 논문이네요. 파티클 로봇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이란 단어가 웹 오브 사이언스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서치 웹 오브 사이언스가 뜨게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이 돼서 특히 모든 데이터베이스 왼쪽 지금 결과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로봇, 주제에서 로봇을 검색했을 때의 검색 결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